아무것도 몰랐어. 같이 장난도 치고. 언니들한테 인기 주고 그 앞에 가면 그 요런 담배는 그 언니들은 내가 너무 어리니까 감춰줬어요. 감춰줬는데 고양이 그리고 고양이 먹고 싶다 거기 막 가슴 속에 뱉혔어. 여기가 지옥이다, 야. 여기가 지옥이다. 너무나도 이 가슴 아픈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의 모습을 그린 영화 귀향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별별 한국사 최태성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영화 귀향과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올해는 또 이렇게 함께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이 바로 노약자와 어린이 그리고 여성이겠죠. 일본군 위안부는 바로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접할 때면 솔직히 딸이 있기 때문에 정말 아빠로서 너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아픈 역사를 영상으로 만든 영화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기에 이 귀향이라는 영화가 우리에게 참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에요. 제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죠.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실수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신대라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이 정신대를 일본군 위안부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정신대는요, 일본이 일으키는 전쟁을 위해 솔선해서 다방면에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남성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여성 정신대의 일부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됨에 따라 정신대라는 말이요,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굳어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를 정신대로 부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입니다. 종군. 이 종군이라는 용어에는요, 자발성, 즉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거든요. 따라서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도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의 공식 명칭은요,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그런데 혹시 일본군 성노예라는 단어 들어봤다, 이건 뭐냐 또 궁금하신 측면도 있으시죠?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는요, UN, UN 인권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강제적인 동원 사실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한 용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여자 정신대 종군 위안부, 이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일본군 성노예,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17살에 끌려가갖고 그 말을 일일이 다 못합니다. 짐짝 그러다가서 자기네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쓰고, 고장이 나서 말하자면 병이 나든가 그러면 버려버리고 갖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왜 일본군 위안부는 생겨난 것일까요? 일본은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전쟁을 본격적으로 확산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일본군의 여성 강간 행위가 확산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강렬한 반일 의식을 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한 일본은요, 바로 위안부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 위안부에 식민지였던 조선의 여성들이 대거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1939년 제11군 군의관이었던 아소소이가 위안부 모집에 대한 이런 의견을 내놓습니다. 성병 예방과 위안부의 자질 향상을 강조하면서요. 위안부의 연령은 어릴수록 좋고 내지인, 즉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어리고 대부분 초심자라 흥미롭다 라는 내용의 의견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 조직적, 강제적으로 위안부 동원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인데요. 동원책들을 이용해서 간호보조, 군수공장의 노동자 이런 걸 일하게 해준다라고 속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방법도 안 통하면요. 본격적으로 사람 사냥으로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요. 친자매가 한 부대 안에서 위안부 생활을 해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만행이요. 위안부들은요. 이 정기 검진일을 빼고는 휴일도 없었고요. 외출이나 산책도 금지되었습니다. 정말 일제 이 위안부에 대한 만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정말 제 입으로 설명하기조차 너무 힘겹습니다. 이후 보여지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시대를 좀 추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서 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관료들, 과연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日本が国ぐるみで制度例にしたいわれなき中傷がですね、今世界で行われているのも事実であります。 이런 일본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에게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계시죠. 이 집회는 1992년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5년간 1,300여 회에 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계신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들을 15, 14 모두 끌어가다가 이제는 80, 90 팩줄에 올라가는데도 안죽도 소식이 없고 다른 돈을 받기도 싫은 분들은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역사는 영광과 감사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영광과 아픔이, 감사와 반성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